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가정 불화로 10년 전 이혼한 남편이 이후에도 찾아와 때리고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이후로도 전 남편의 괴롭힘이 계속돼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매장에서 술에 취한 여성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직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귀성길에 오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건 반장은 꼭 보고 그 다음부터 출발하십시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조금은 나은데 자, 내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열대야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상에 에어컨을 켜놓는 추석이라니. 자, 이것도 기후변화에 따른 뉴 노멀일까요? 날은 덥지만 그래도 추석 당일은 구름 사이로 저런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엄마 원숙진 여사 박지훈 변호사님 팬이에요 하신 최서윤님. 예. 자, 어제 서울 광나루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때로 나와서 저렇게 골프를 치더라고요. 제발 사반 좀 보고 살아라 하신 김미연님. 자, 어제 인천 빈정내 사거리에서 촬영했습니다. 얼마나 더우면 저렇게 박스를 뒤집어 쓰고 갈까요? 하지만 이 더위 또한 타 지나가리라 하신 이대수님. 자, 어제 오전 9시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노약자석 2칸을 차지하고 저러고 있더라고요. 사람도 정말 많았는데 왜 저럴까 하신 이연숙님. 자, 28년간 쌍문동 주민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포천 암돼지 숯불구이를 운영하시던 최영락, 김옥순 부모님. 건강 문제로 이제 식당 문을 닫게 됐습니다. 고생하셨다고 전해주세요 하신 최민성님. 자, 광주 지희 엄마 이두아님, 유혜경님, 황윤창님, 이은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뉴스 759. 아유, 박 변호사님 하셨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처음 달려보죠. 벽돌 습격 사건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안으로 직원 입장. 그때 자, 벽돌을 벽돌을 들고 지금 와가지고요. 자, 카운터 안으로 직원이 피하자 던질 듯 말 듯 막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던진다. 자, 계속 위협을 하다 진짜로 자, 세상에 던졌어요. 자, 벽돌이 튕겨 나오니까 그걸 또 주워 들고 계산대를 퍽 계속 이유도 없이 내려칩니다. 자, 심지어 마지막으로 직원을 향해서 다시 휙 하더니 저렇게 주랭랑 휙 하더니 주랭랑을 쳤어요. 아, 정말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인간들이 많을까요? 자, 저 벽돌을 휘두른 이유가 고작 그것 때문이었다고요? 네, 지난 11일 경기 고양시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 2시쯤 단골 손님인 중년 남성이 와서 담배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계산할 때 잔액 부족이 뜨니까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본인 허벅지를 퍽퍽 치면서 엄청나게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제보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경찰을 부르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보자가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남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도 경찰이 왔을 때 다시 돌려보냈는데 약 2시간쯤 뒤에 남성이 이렇게 벽돌을 들고 나타나서 담배를 내놔라고 제보자를 위협했습니다. 하하. 벽돌로 계산대를 때리고요. 제보자를 향해서도 벽돌을 2차례 던진 뒤에 도주했습니다. 제보자는 간신히 피했지만 벽돌이 팔에 스치면서 다쳤고요. 아이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다행히 남성은 신고 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자, 아이고, 팔에 정말 스쳤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자, 담배, 몸에도 안 좋은 거 뭐가 좋다고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배 하나 때문에 뭐 음주 상태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약물 중독 상태, 그것도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경찰에게 들어본 바에 따르면 이 남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입원이 됐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됐고 경찰 설명에 따르면 3개월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계산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본인도 지금 팔에 상처를 입었죠. 이거는 또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아이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남성, 정신질환 남성 뭐 본인이나 본인을 관리하는 후견인 같은 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걸 찾지 못한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배상을 받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갈비탕 이물질 범인은입니다. 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손님들 만난 갈비탕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자, 한 여성은 휴지를 저렇게 한 손에 든 채 고기를 건져 먹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휴지를 이제 입으로 쓱쓱 닦어 입 주변을. 자, 그러는데 그만 휴지가 탕 안으로 슉.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냠냠 쩝쩝. 자, 냠냠 쩝쩝 다 먹어갈 때쯤 어머머머머머, 이 뭐야 이거? 휴지 뭐야 이거? 야, 사장 어딨어? 사장 일로 와! 막, 자, 저 젓가락으로 막 휴지를 건져내더니 먹던 그 갈비를 그냥 퇴 뱉더니 당신네들 이따구로 장사할 거야? 밥맛 떨어져. 자, 직원이 갈비탕을 갖고 가니까 자, 갔어요. 계산대로. 야, 돈 많네. 못 내. 아우, 진짜 더러워서 하면서 저 결제를 거부하고 그냥 아니, 다 나가버렸어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같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자작극이잖아요. 네, 오늘 경기도 남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손님 3명이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휴지가 나왔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장인 제보자는 사과를 하고 이 문제가 된 그릇 한 개를 계산해서 빼려고 했는데 일행 중 한 명이 세 그릇 모두 계산을 못하겠다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이물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휴지가 들어갈 일은 없어서 CCTV를 살펴봤는데요. 알고 보니 손님이 빠뜨린 거였습니다. 갈비대가 뜨거워서 휴지로 잡아서 뜯고 또 휴지로 손과 입을 닦으면서 일부가 뚝배기에 안에 들어간 건데요. 자, 지금 딱 그 장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떨어뜨렸어. 들어간 겁니다. 아이고. 하지만 손님은 몇 분이나 지난 후에 이걸 알게 됐고 휴지를 건져 올려서 보신 것처럼 직원을 불러서 컴플레인을 걸었던 겁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그래서 사장님은 어떻게 하셨답니까? 사장님이 CCTV를 확인해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한 뒤에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이제 차량을 타고 왔기 때문에 차량에는 번호판이 있어요. 번호판을 지워하게 되면은 그 인적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손님들을 추적할 수는 있는데 사장님은 이렇습니다. 가끔 장사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면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 그렇게 따지도 않고 손님을 보내줬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휴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알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따지는 손님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고 부시게도 알다시피 수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게 과실이 아니고 고의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게 빠졌으면 내 것만 컴플레인 거는데 왜 나머지 2명을 왜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아마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행위를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좀 고의성 있어 보이거든요. 진짜? 그러고요. 휴지가 빠졌으면 그 옆에 휴지를 찾아봅니다. 자기 휴지인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벌레하고 달라요. 벌레, 머리카락 이런 거 다르고 휴지 같으면 지금 휴지를 무슨 수제비 뜯듯이 이렇게 뜯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고의성도 있고 또 나머지가 다 가버린 모습도 좀 그렇고 공갈죄죠. 사기 아니면 공갈입니다. 아유. 협박해서 돈 안 내는 거거든요. 예. 글쎄요. 양심을 맡기겠습니다. 예, 뭐 고의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참 가지가지한다. 말 그대로 가지가지하는 도둑.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건물 앞으로 두 노인이 슬금슬금 옵니다. 자, 할머니가 화단 앞에 저렇게 털썩 주저앉더니 갑자기 가지를 뚝뚝 그리고 또 뚝. 자, 그러다 벌러덩 넘어지셨어. 아이고, 자, 환상의 콤비인 듯 뒤에선 할아버지가 바로 그걸 캐치해서 가방에 쏙. 아유, 이걸로는 택도 없어. 자, 할머니의 무자비한 소리질은 멈추지 않고 자, 계속 답니다. 계속 다요. 자,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숨어있던 가지까지 킬. 역시 우리 할매가 최고요. 정말 언제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방송으로 보여줘야 합니까? 왜 저러고 사니 진짜. 진짜 가지네요. 한 분은 가지 따고 한 분은 가지 넣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서울의 강서구의 한 단독주택 화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가지를 키우시던 분은 저기 작은 화단에서 상추도 키우고 깻잎도 키우고 가지도 키우고 정말 정성껏 키웠다고 합니다. 보니까 가지가
너무 잘 열려서 내일쯤 따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이제 출근을 하셨는데 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CTV를 보니까 저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 절도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개 정도 떼 갔으면 그래도 좀 봐줄까 했는데 뭐 오로지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고 이렇게 하나를 키우고 둘을 키울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좀 그럼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제보하셨습니다. 자, 또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 소시적 그 딸기 절도했던 그 아픈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네. 자, 저러면 정말 이거는 서리가 아니라 도둑질이다. 이거 정말 큰일 난다.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일발장전. 저는 딸기를 먹었지만 저 가지를 따간 건 2명이었지 않습니까? 저거는 절도가 아니에요. 특수 절도기 때문에 처벌이 강합니다. 절대로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처벌 받으니까 가지를 다시 갖다가 주인한테 돌려주시면 어느 정도의 참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상자 속 발가락. 자, 초가을에 만나는 남양 특집 만나보시죠. 자, 배수로 위에 관처럼 기다란 종이 상자가 보이시죠? 자, 그 열린 틈 사이로 뭔가 살구색이 비치는데 다가가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옷이 반쯤 벗겨진 듯한 사람 몸통. 자, 잘 보세요. 잔뜩 엉켜있는 머리카락 사이로 발가락. 설마 이거 훼손된 시신이 아니죠? 그럼 저희가 저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죠. 훼손된 시신이면 사건 연구소에서 해야 되고요. 반장픽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저거 변사체 아니고요. 인형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다행스럽게 인형이긴 한데 이 올라온 내용에 좀 따르면 지난 7일 날 벌초하기에서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떤 상자에 발가락도 보이고 살색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죠. 벌초하러 가셨다가? 벌초하러 갔다가 어쩌면 변사체를 내가 봤구나. 경찰에 당연한 신고해야 저걸 돼. 보고 누가 저걸 갖고 이거 인형이구나 할 사람 잘 없습니다. 없어. 착각할 수도 있고요. 어. 분명히 오해할 수 있는데 사람 키만한 상자에다가 살색에다가 발가락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싹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인형.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 소위 말하는 리얼돌입니다. 요즘 이런 게 좀 유행하죠. 사람 크기하고 유사, 키도 비슷하고 사람하고 형체가 거의 유사한. 근데 문제가 이제 머리, 몸통, 발 이런 게 분리된 채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그래요. 다리만 저렇게 보이고 아마도 어떤 사람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걸 왜 저기다 근데 버려? 문제는 저게 실리콘입니다. 어. 실리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녹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인데 지금 리얼돌이 사람 크기하고 비슷하잖아요. 폐기를 저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진짜 저거를 벌초하시다 보셨으면 밤에 정말 봤습니다. 너무 깜짝. 밤에 봤으면 예? 밤에 봤으면 쓰러졌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해도 너무한 남편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시네요. 네, 게임 중독 남편이 걱정된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 동갑내기 30대인 사연자 부부는요, 유치원생인 딸을 두고 있습니다. 사연자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하면서 육아,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데 문제는 퇴근하고 7시쯤에 집에 오면 바로 컴퓨터 앞에 가서 새벽 1시까지 게임만 한다는 겁니다. 저녁도 게임을 하면서 먹고요. 주말에도 일정이 있는 게 아니면 게임하고 자고 게임하고 이게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연자가 도와달라고 하거나 아이를 돌봐야 할 때는 곧장 달려오기는 하는데 그 일만 끝나면 다시 바로 게임을 하러 간다고 하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중독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6개월 전부터 직장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작하더니 이렇게 빠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보다는 좀 밝아졌다고는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사연자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남편은 이게 내 낙인데 빼앗아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울해해서 더는 건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연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남편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듯이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러다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아이와 이 남편이 사이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덜컥 겁이 났다고 해요. 그렇다고 이 남편의 하나뿐인 탈출구인 게임을 빼앗을 수는 또 없고 그래서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다혜야, 너 진짜 서운하다. 내가 회사 일로 원형 탈모증까지 왔다가 그나마 이 슈팅 게임 하면서 활력소를 찾은 거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래서 너도 오빠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해놓고서 뭐 이제는 게임 중독 남편이라고 사반에 사연을 보내. 야, 내가 너 뭘 그렇게 서운하게 했는데 너가 시키는 거 다 했잖아. 내가 슈팅 게임 하는 거랑 너 유튜브 보면서 빈둥빈둥 하는 거랑 똑같아, 동그라미. 역시 교수님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은배 오빠, 그래 오빠가 게임 덕분에 좀 숨통이 트인 거 인정. 근데 지금 좀 너무 과해, 많이 과해. 우리 상희가 아빠가 총으로 사람 막 쏴 죽이는 거 쏴 죽이면서 신나는 거 보면 무서워서 가질 못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집안일 좀 소홀해도 되니까 제발 게임하는 시간 좀 줄여. 차라리 박지훈 변호사처럼 골프 같은 운동이라도 배워. X. 자, 은배 팀장님부터. 맞습니다. 게임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게임 중독이 되면은 과유불급 이게 넘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이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임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게임 오래 하게 되면 다음날 직장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게임 시간을 정해주세요. 2시간만 하라고 딱 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그 이상 하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압박을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게임 중독하면 안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거 사실 저도 X냐 O냐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예, 제가 왜요? 고시 공부할 때 좀 중독이 맞습니다. 돼가지고 예. 너무 하다가 뭐 얘기 좀 드리기 뭐한데 좀 결정적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가면서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약간 끊지는 못했어요. 살짝 줄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게 뭐였죠? 스타크래프트라고. 근데 이분은 슈팅 게임이었는데 저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었는데 그래서 한 고시를 1년 이상 더 공부를 하게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주저없이 이렇게 들지를 못했던 게 그 부분인데 문제는 저는 끊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혼내지 마십시오. 슈팅 게임도 저거는 오래 가진 않아요. 사람 막 죽이는 것도 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겨워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혼내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에 제가 O를 들었을 뿐, X를 했을 뿐이고 중독되면 안 됩니다. 남편도 그만하고 좀 아이하고 놀고 또 아이는 뭐 사실 그거 상관없이 계속 그거 아이도 커서 게임합니다. 아빠 따라서 그 조심하십시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박 교수님처럼 동그라미를 들고 싶은 것이 여보 와서 이것 좀 도와줘 하면 이거 쪼르륵 다 와서 다 해줬어. 근데 뭐가 뭐 이렇게 문제야? 근데 저도 그게 이게 좀 저는 이 부분을 사연자가 너무 좋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많이 이해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거나 육아나 뭐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불러서 온다고 하는 그런 남의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너무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연자 남편이 모든 시간을 본인의 낙을 위해서 쓸 때 사연자는 낙도 없이 너무 모든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사연자가 번아웃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제가 게임 중독이라 그러는데 왜 괜찮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괜찮은 건 아니죠. 게임 중독이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정말 회사도 안 가고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절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편 편을 들어드렸냐면 이 남편이 지금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에 빠진 지 6개월인데 사실은 그 전에 회사에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계속해서 너무 힘들어했고 게임을 하고 나니까 얼굴이 밝아졌다는 건 어쨌든 스트레스 해소가 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힘든 시기니까 그때는 좀 게임을 해도 좀 부인이 이해를 해주고 이제 조금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도 막 1년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정말 본격적인 막 중독으로 갈 것 같다. 애하고도 뭐 소통도 안 하고 이제는 도와달라 그래도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럼 그때는 정말로 이제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를 해서 바꿔야죠. 빨리 이제 돌아왔다는 거는 그만 빠져들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돌아갈 수 있고 아이가 찾았을 때 중독되잖아요. 안 들려요. 눈이 막 이쪽으로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해라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막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를 봤을 때는 저도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은 아직 말랑말랑합니다. 돌아가세요 아버님.
중독 단계는 아닌데. 자, 우리 가족 네.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부정정님은 아이랑 놀아주면서 게임하세요. 게임이 질릴 때쯤 주변에 가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몽울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우울한 거 낫게 해준 건데 막는 건 좀 그렇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트 029007님은 아이가 배워서 게임만 계속한다면 남편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 연휴 동안에도 쭉 열려 있습니다. 자, 7080 라이브 카페에서 코믹 모창 가수로 활동하시는 조용팔님 보고 계시죠? 자, 무명 가수 인생 35년. 자, 그런데 최근 한 선배에게 야, 니까짓 게 무슨 가수야 하는 모욕을 당하고 온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신 것 같아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조용필 선생의 내 이름은 구름이여 부탁해요. 그와도 그대의 희생사랑 이제리라 내 이름은 그대야 내 머리는 대머리야 감사합니다. 아우, 조용필 선생님하고 똑같아. 최고의 모창 가수십니다. 그 선배랑 연 끊으시죠. 앞에 서서 도어로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지 이번에는 돌을 집어들고는 도어록을 부술 듯이 거세게 내리찍는데요. 바로 엊그제 이혼한 아내의 집을 찾아간 6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10년 전에 이혼했지만 여전히 전 남편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여성의 기막힌 사연을 알아봅니다. 자, 이 사건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엊그제 또 당장 오늘 새벽까지 이혼한 전 남편이 진짜 죽일 듯이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왔습니다. 이혼한 지 올해 딱 10년째라고요. 네, 지금 이혼한 지 딱 10년이 됐는데요. 그 두 사람 슬라이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결혼했을 때부터 처음부터도 딱 온전한 일을 하질 않았어요. 명함만 하나 파고 다니면서 어떨 때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도 일 있고 몇 달에 한 번도 일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도박도 하고 폭력도 하고 게다가 이제 알코올 의존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화가 나면 앉아있는 이 의자에 앉아있는 아내를 그냥 막 넘어뜨리기도 해서 머리를 다친 적도 있고요. 가위를 들고 나와서 죽이겠다 협박한 아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두 아들이 이혼하기 전에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과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남편과 왠지 이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정말 뜻밖에도 이혼은 저 남편이 먼저 하자고 했다면서요. 네,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고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했는데요. 전 남편이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지병도 있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차라리 이혼을 하면 수급자 지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은 이혼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혼을 했어도 애들 아빠라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왕래를 하면서 뭘 떨어진 건 없는지 또 먹을 것 등을 장도 봐주고 챙겨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이 아내의 종교 활동에 불만을 품으면서 간섭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내가 참다 못하고 이제부터 왕래를 하지 말고 서로 연락도 하지 말자 이렇게 끊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혼한 지 10년이 됐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라고 장도 봐주고 또 굶고 사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락도 하면서 지냈는데 종교 활동을 뭘 하든 이혼한 주제에 무슨 간섭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젠 이 인간하고 진짜 끝이다 했는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내가 전 남편한테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얘기한 게 지난 5월 말이었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이 남편이 아내한테 연락을 계속하자 한 번은 연락을 계속 안 받으니까 6월 2일입니다. 밤늦게 집 앞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계속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웃도 있고 이러니까 아내가 피해가 갈까 봐 문을 열어줬는데 문제는 문을 열어주자 말자 들어온 전 남편이 왜 너 연락 안 받냐 하면서 아내 얼굴에 펀치, 주먹을
가하기도 하고요. 현관문하고 집기들을 부수면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폭행, 주거 침입, 뭐 재물손괴, 현행범 체포됐고 가정 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금지 임시 조치 결정까지 떨어졌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에서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 금지가 돼 있었는데 총 16회에 걸쳐서 이 접근 금지 위반을 계속했고요. 지금도 주거 침입, 뭐 폭행 등의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접근 금지를 해놓으면 뭐하냐고요. 이렇게 어기는데 심지어 아무도 없는 이 전처 집에 이혼했으면 남이잖아요. 전처 집에 찾아와서 이런 짓까지 했다는 겁니다. 제보한 아드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법원에 피해자 그 장기 조치인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받자마자 이렇게 온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막 문자도 엄마한테 엄청 보내고 엄마가 교회가 있는 거 알고 저는 일하고 있는 걸 아니까 집에서 몰래 기다리려 한 것 같아요. 제 성향을 보니까. 근데 경찰에서도 긴급 체포를 하겠다고 체포할 것처럼 안심하라 하더니 한두 시간 있다 전화 와서는 뭐 요건이 전화도 지금 받고 있고 본인 집에 주거지에 있어서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범죄 혐의도 확실하고 지금 계속 재범이잖아요. 재범. 근데 막말로 제가 뭐 모르는 여자 집 짱돌로 부수고 이랬으면 긴급 체포에 바로 뉴스 나올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신 저 흑백 화면이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상황인데 돌로 도어락을 부수려다가 안 되니까 겨우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이거 만약에 부서졌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요. 이제 부서졌으면 뭐 집에 들어와 있다가 정말로 이제 더 심각한 폭력을 행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들도 굉장히 엄마가 걱정스러운 것 같고요. 또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죠.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엄마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접근 금지 그 명령이 최대 2번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끝냈고요. 협박 문자는 계속 죽여버리겠다라고 여전히 오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면담을 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장기 임시 조치를 내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접근 금지가 더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뭐 접근 금지 있으면 뭐예요? 저렇게 집에 찾아오고 다 부셔가지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렇게도 이제 도어락도 다 부시려고 했는데도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아들과 어머니 굉장한 답답한 상태고요. 또 경찰이 구속영장도 신청해도 검찰이 반려하니까 정말 약간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만약에 현직에 계셨더라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처리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나눠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가 있고요. 체포영장이 체포가 있고 긴급 체포가 있는데 지금 이분은 긴급 체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체포는 중대성이나 상당성이나 긴급성, 필요성 무슨 얘기냐? 3년 이상이나 3년 이하의 범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재물손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게 되면 주거가 있어요. 그리고 긴급체포는 저희가 볼 때에 주거가 확실하면 잘 안 하는 편이고 긴급체포를 할 경우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주거가 있거나 제명이 약하게 되면은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 경찰이 그것 때문에 긴급체포를 하려다가 못한 것 같은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하면 남남인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구속시킬 텐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본인 생각이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요건은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를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전 남편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바로 신고하게 되면은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릴 때는 곧바로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보신 그 영상이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오늘 새벽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드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친구가 엄마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겠다. 112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지구대에서 출동한 다음에 혹시 엄마한테 뭐 문제가 있나? 그 신변 확인해야 돼서 새벽에 전화를 엄마한테 했더라고요. 괜찮으시냐고. 잠깐만요. 뭐 오전 7시 9분, 오전 7시 7분 누구한테서 온 전화요? 누구한테서? 이게 그 가해자한테 온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차단해놔서 저렇게 만드는 거고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형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캡처한 거랑. 근데도 뭐 어떻게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된다 계속 이러는 거죠. 이렇게 위반을 몇십 번 하는데 긴급 체포 구금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자, 이제 추석 연휴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들으신 대로 오늘 새벽에 전 남편 거주지 근처의 경찰서에서 온 전화입니다. 전 남편이 전처를 죽이고 나도 죽이겠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경찰이 아내가 무사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밤사이 전 남편이 총 34통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좀 아이고. 소름 돋는 상황이죠. 피해자 아들은 이 관련 내용을 도어락 훼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머니 추가 진술을 듣기로 한 상태다. 걱정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지켜야 한다면서 일단 조금 기다리고 당장 긴급 체포가 가능했다면 현장에서 경찰관이 조치를 했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아들 입장에서는요. 누가 하나 죽어야 구속을 시킬 건지 긴급 체포도 안 되고 구금도 안 되고 정말 하루하루 무섭다고 전했습니다. 집에 있다가도 무슨 소리만 나면 네 숨어 있나 이렇게 걱정이 들어서 두리번거린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경찰, 검찰, 법원 어디가 문제인 겁니까? 저는 다 문제인데 사실은 영장의 기준이 주거 부정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그 두 가지가 맞긴 한데요. 피해자에 대한 가해, 예방적 영장, 구속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저런 어떤 행동들 그리고 예고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피해자를 그럼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그게 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에서 누구 하나 이거를 커트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이 사실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전처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추석 연휴 동안에 정말 아무 일이 없길 바라면서 자,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매장에서 술에 취한 여성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직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남성이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 사건입니다. 네, 제보자는 동네 맥주집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남성이고요. 지난달 24일 새벽에 가게를 찬 한 여성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은 50대로 추정이 되고요. 술에 취해 있었고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갑자기 몸을 틀어서 제보자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시도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CCTV에 그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네, 흰 모자를 쓴 여성이 계산대를 향해 걸어오고요. 그러더니 사장을 이렇게 덥석 껴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한참을 계산대 앞에 서서 이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는지 여성이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하면서 사장과 제보자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악수를 재차 건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장 손을 잡더니 한참을 놓아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서 있던 제보자를 이렇게 와락 껴안더니 네, 지금 기습 뽀뽀까지 시도를 합니다. 가려져 있네요. 네, 가려져 있지만 뽀뽀를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아이고. 이 사장이 바로 제지를 했지만 결국 일행이 끌고 가서야 일단락이 됐습니다. 다행히 여성의 기습 뽀뽀는 제보자가 황급히 피해서 입술은 닿지 않았다고 하고요. 사장은 이미 처음부터 이 여성을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였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만 겁니다. 자, 이런 불경기에 어지간하면 손님 하나라도 더 받아야 하는 건데 아유, 이 손님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이런 일이 났구나. 자, 그 이유가 있었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날 오신 게 술을 드시러 오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저번 일로 인해서 판매를 거부했거든요. 술을 혼자서 만취하신 상태로 문도 제대로 찾지 못하시고 어찌어찌 들어오셔가지고 맥주 하나 소주 하나 시키고서 드시다가 바로 뒤에 있는 젊은 남성 3분 있는 테이블로 가서 술을 달라고 한 3-4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뭐 들이대고 치근적대고 그랬는데 결국에 대질하다가 그분들이 자리를 옮기셨고 그 여성분은 결국 혼자 술을 드시다가 계단에 넘어지셔가지고 119 구조대원들도 오고 경찰분들도 오셔가지고 집으로 보냈었거든요.
아니 젊은 남자 3명이 있는 자리로 자기가 왜 가?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술을 좀 따라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막 치근덕치근덕 되니까 그 남자들이 너무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옮겼대요. 근데 자리를 옮기니까 이제 여성이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심지어 또 이제 계단에서 넘어졌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쳐가지고 경찰하고 구급대원까지 이제 가게에 도착을 했대요. 그런데 실려가면서도 또 구급대원을 향해서 발을 차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성이 이때뿐만 아니라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장님도 이 여성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실랑이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던 중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이거 그냥 뭐 진상 손님이네 하고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사건 당시에 너무 놀라기도 했고 당황스러워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여성이 찾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강제추행죄로 신고, 즉 고소를 했는데 거기서 담당 형사한테 이 여성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그 여성이 술에 취하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담당 수사관 본인도 무섭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형사가 무섭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보자는 피해자 진술을 받고 갔어요. 그 후로 이제 피의자, 지 여성을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 여성이 조사를 받은 그날 저녁에 그 가게를 여성이 찾아온 겁니다. 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게에 와서 이 말 한마디를 뱉었다는 거죠. 제보자는 더한 공포에 휩싸였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전과 10범이야.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뭐 죄송하다고 한 말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상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시고 딸이 예대를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내년에 복학하고 제가 남자로 보여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고 말도 하고 50만 원 줄 테니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토킹 전과도 있고 전과 10범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나서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요. 그런 잃을 게 없는 여자한테 괜히 칼부림이라고 당할까봐. 좀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합니다. 예. 이날 여성 술 한 병 마시고 왔다고 하면서 기억은 잘 안 난다. 그렇지만 내가 사과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주장이긴 한데 뭐 치매 앓고 있고 내 어머니가 아이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 남자라서 느껴서 그런 행동 아니다. 50만 원을 주면서 용돈으로 생각하고 그냥 쓰라. 그 대신에 처벌 불원서를 하나 써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했죠. 왜냐하면 진정어린 사과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럼 70만 원 줄게 라고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거 다 거절했다고 하고요. 여성은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냥 자기 처벌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벌금 내느냐 감옥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나 스토킹 전과도 있고 전과 10범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얘기 듣고 약간 아니면 좀 더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보통 남자들이 여자한테 뭐 추행을 당하면 아이고 뭐 그냥 별일도 아니네 뭐 아닙니다. 정말 교수님 어떤가요 정말? 네, 뭐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수치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자괴감이 느껴질 수도 있죠. 말하자면 이분 제보하신 분 나이는 모르겠지만 그림으로 보면 아까 엄마뻘의 여성이잖아요. 그런 여성이 신체적 접촉을 하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젊은 여성들이 아빠뻘의 남성들이 신체적 접촉을 하면 굉장히 불쾌하고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남성도 지금 그때의 기억이 계속 떠올라서 밥도 잘 안 먹혀서 역류형 식독성도 생기는 것 같고 아이고. 그때 생각이 막 떠오르면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괴로워서 일도 하기 싫다. 그래서 10월까지만 하고 일은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여성이라면 언제 또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 스트레스도 받아서 계속 조심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 여성은 경찰에 의하면 곧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요.
이 제보자께서는 이 여성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고 계신데요. 자, 그리고 오늘 비슷한 사건 하나가 또 종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줌마한테 성추행 당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글이었는데요. 여성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CCTV 캡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신고한 후 진술서를 받았다고 알리면서 껴안고 깨물고 신체 접촉을 당했고 괜히 역으로 신고를 당할까 봐 가만히 있었다며 합의금을 얼마 불러야 하냐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편의점 계산대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르바이트생의 신체에 완전히 밀착시켰다고 하고요. 또 아르바이트생의 가슴 위로 두 손을 올리는가 하면 다리까지 들어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몸을 뒤로 젖혀서 피해보려고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CCTV까지 보여줬는데 아르바이트생에 따르면 경찰이 성추행은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기 있는데 뭘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납득이 전혀 안 됩니다. 저거는 뭐 남녀의 문제도 아니고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강제 추행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폭행 협박이 필요 없고요.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행동 자체가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자극시킨다면 성추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기 지금 영상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저 사진만 보더라도 지금 성추행으로 보이고요. 아마 동영상이 만약 있다 그러면 입증하는데 크나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그 해당 게시물은 삭제가 됐다고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남의 몸에 손대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 여성이 요리를 합니다. 시가에 선물하려고 직접 만드는 건데요. 며칠 후 여성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먼 친척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자신이 선물한 물건이 올라와 있었던 건데요. 대체 여성의 명절 선물이 왜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사건 반장 보면서도 한숨을 푹푹 쉬는 며느리님들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사연자도 며느리입니다. 네, 40대 여성이고 9살 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여성 태어나고 나서 얼마 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도 어머니께서 지병을 얻으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명절마다 굉장히 오랫동안 외롭게 지내왔는데요. 그때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굉장히 잘 그 환경을 다독다독 거려주는 그 남편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오. 명절 때 이제 시댁을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 어차피 넌 갈 친정도 없으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세상에. 기를 죽였어요. 그리고 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는데 전굽기, 설거지하기 뭐 이런 거는 고마운 상황이었고요. 그동안 그냥 못 해왔던 냉장고 청소 밀렸던 거, 그다음에 빨래도 시키고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시켰답니다. 모든 허드렛 일을 다 시켰습니다. 세상에 사돈이 없다고 너는 어차피 갈 친정도 없지 않니? 야, 자, 그런데 5년 전 도련님이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들어왔는데 드디어 동지가 생긴 겁니까? 근데 차별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선물을 아예 대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여성이 현금을 드리면 성의가 없다고 한 소리하고요. 또 한우를 드리면은 내 아들 돈으로 사치를 부린다 이렇게 혼냈다고 와우. 합니다. 결국 여성은 명절을 앞두고 수제 한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드렸더니요. 나 혈당 관리하는 거 모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서가 가져온 홍삼 선물 세트에는 이게 딱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나서요. 남편의 당숙 어르신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자신이 만든 한과 세트가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어이?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신이 만든 척 며느리의 선물을 당숙한테 준 겁니다. 친하진 않지만 당숙의 연락처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당숙이 선물 받은 걸 자랑하다가 이렇게 들켜버렸던 겁니다. 자, 짱구님, 이거 나의 경험이다 딱 말씀하십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핸드메이드 한과가 또 손이 얼마나 많이 가. 그걸 세상에 수제로 만들었는데. 한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만들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수제로 직접 만든 한가를
야, 본인 혈당 관리한다고 먹지도 않고 딴 데 주다가 걸렸어요, 지금. 자, 그래서 걸리지나 말든가. 걸리지는 말든가. 먹으면 되지. 그건 뭐 하여튼 며느리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보다 남편한테 소심한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예. 원래 이제 이거 부모님, 며느리 그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절에서 했었는데 직접 이제 하기로 했다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서 좀 도와줘 여보라고 아버지 제삿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자꾸 했어요. 한 친정엄마, 친정아빠 그렇죠. 제사를 지내겠다. 그래서 부부가 둘 다 직장에 연차를 낸 다음에 제사상을 차리고 뭐 전도 굽고 이런 거를 남편하고 같이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사실은 남편 좀 고생해봐라.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좀 소심한 복수, 혈당 관리 뭐 이 등등으로 한 건데 예. 전화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야야, 이 내 귀한 아들 왜 남의 제사를 시키노니 정신 나갔나? 잠깐 여기서 스톱. 예. 남의 제사라뇨. 사돈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이게 사실 걸린 거예요. 아이하고 통화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 제사해요. 무슨 제사?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돌아가신 그 며느리의 아버지 제사하는 걸 알게 됐고 남의 제사 얘기를 했던 게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남의 제사 하지 않았나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에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야, 은배 팀장님 물론 사돈 뭐 피가 안 섞였으니까 남이죠. 하지만 인척이잖아, 인척. 그렇죠. 이건 남이 절대로 아닌데 이 시부모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자, 그런데 뭘 절로 쳐다보세요. 이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서가 들어온 뒤로 동서가 오게 되면은 집안 대도사는 당연히 나누어서 하게 되기 때문에 한시름을 낳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예. 이 동서가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허리 다친 건 확인이 안 돼요. 허리 다쳤기 때문에 뭘 시키려고 그러면 어머니 저 허리가 아파요. 아우 하니까 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어머니는 누굴 시키느냐? 큰 며느리만 일을 시키는데 전을 굽고 지지고 볶고 아무튼 복잡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냉장고 청소가 힘든데 냉장고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서는 아주 얄밉게도 소파에 탁 누워서 전을 먹으면서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허리 아프다고. 요거 진짜 참. 다쳤을 수도 있지. 근데 허리는 확인 안 돼요. 진짜?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든 미워 죽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며느리는 2배, 3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명절 증후군 손에 물집도 잡히고 근육통도 생기고 요거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와서 남편을 볼기는 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명절 증후군을 겪게 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 교수님도 아마 명절 증후군을 겪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영리하십니다. 여기서 겪었다고 해봐요. 시어머니 다 보시는데.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그래도 뭐 아프다는데 어째 뭐 그게 확인이 안 되지만. 네. 자, 그런데 참 기발한 뭔가 정말 딱 아이디어가 그때 떠올랐습니다. 이 네. 사연자한테서. 맞습니다. 여성은 이 설날을 앞두고 정말 우울증이 올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동서처럼 다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뒤적거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유튜버가 올린 장난 영상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번뜩였던 거죠. 인터넷에 가짜 팔깁스라고 검색을 했고 이걸 구매를 했던 겁니다. 잠깐만요. 이미 알고 계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가짜 깁스야. 이미 알고 계셔. 하여튼 이 어떻게 여성은 모르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많이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 어떻게 하셨지? 예측이 되죠. 예.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명절 전날에 여성은 퇴근을 하고 진짜 이 가짜 팔깁스라고 등장을 했고요. 남편한테도 다쳤다고 속여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동서도 깜짝 놀랐고요.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애들이나 돌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명절의 자유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검색을 해봤어요, 박 변호사님. 예. 진짜 그 미사일 배송하는 데 있잖아요. 예. 2만 얼마에 팔고 있습니다. 저 뭐 솔직히 한번 전 샀던 적도 있습니다. 사셨다고요? 가짜는 아닌데 예. 군대에 있을 때 잠깐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설명은 명절은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사시려는 네. 분들 사건 반장 보고 아이고 그 방법이 있었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스톱. 딱 걸렸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걸수록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끼고 있으니까 이제 가짜 깁스를 사실 덥잖아요. 습기가 찹니다. 습기가 참아야 돼요. 진짜 깁스인 것이냐
인상도 쓰고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써봤네. 너무 간질간질하니까 목욕탕에 싹 들어가서 이걸 살짝 빼서 아이고 이게 덥노 이렇게 긁었습니다. 문제는 긁고 있는데 야야 이게 뭔데? 이 뭐노? 시어머니 목소리 들린 거예요. 아이고야. 문이 제대로 안 잠겼던 거예요. 왜 그랬어? 시어머니가 그걸 다 보고 혹시 이거 가짜 깁스니 너? 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이런 게 다 있노? 여기 다 몰려와요. 모든 사람이 방 안으로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걸린 겁니다. 정말 딱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세상에 지금까지 며느리가 아니라 연기자를 모시고 살았네.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아주 연기 대상을 드려야겠어요. 아,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아, 근데 지금이라도 일할게요. 프라이팬 어디 있어요? 뭐 안 아프나 됐다. 이 거짓말쟁이야 이가 나한테 속이고 우리 조상님들한테 니를 우째 맡기노. 됐다 막 치아라. 이거 거짓말쟁이야. 조상님들이 노한다. 너 솔직히 한번 말해봐라. 그때 그 한과도 너 내 혈당 올리라고 만든 거지 그거? 어머니도 솔직히 억울하고요. 그리고 그거 다른 분한테 준 거 다 알고 있어요. 야야 그 왜 다른 사람한테 줬겠노. 맛이 너무 없다. 아이가 한가 양가나 한가는 다시는 만들지 마라. 맛대가리 없단 가나. 그리고 다 됐고 난 이제 며느리 없는 셈 칠 테니까 너 내 집에서 나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는 전 굽지 마. 엄마 나도 나가야 되나? 넌 있어. 나는 있어 되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 명절에 가짜 깁스했다가 딱 걸린 며느리. 잘못한. 자, 은배 팀장님, 만약에 은배 팀장님 며느님이 저거 하다가 딱 걸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거를 하다 걸리면 저는 저걸 이해를 하죠. 오죽하면 아이고, 저렇게 뭘 또 했습니까? 이해를 했죠. 이해하죠. 왜냐하면 아이고. 저거 한다는 거는 저 귀엽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거를 정말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했어요. 아유, 참. 저를 못 믿습니까? 전화를 해볼까요 지금? 어쨌든 전국에 있는 며느리 분들 자기가 하기 힘들으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저는 힘들어요 하시고 시어머니 분들 며느리도 제 딸이라 생각하고 어려운 일 부려먹지 마세요. 자, 과연 사모님 이번에 명절 때 추석 때 그러실까요? 우리 추석 이번에 제사 안 지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 네. 아, 이런 건 안 하셔야죠. 네, 박지우 변호사님 하려면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안 해야죠. 그리고 이건 정말 너무 결정적인 거를 걸린 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싹싹 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부모님 화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며느리는 우울증 걸릴 만큼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습진과 물진까지 손에 가득할 정도로 혼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적어도 남편은 좀 이해해주고 어머니도 좀 큰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교수님, 좋겠어요. 아까 별별 극장에서 전 남편의 행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 왜 거기서 오히려 더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연기국 박 변호사님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남편도 너무 놀라기는 했고 아마 그러나 아내가 너무 잘못한 거니까 뭐 완전히 이렇게 커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왜 그랬어? 막 이러려나? 그렇겠죠. 그리고 이해는 하는데 저는 김민무 팀장님이 이해해 주실 것 같이 많은 분들도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잘못은 한 거니까 남편이 또 완전히 부인 편은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걸러 먹었어요 남편은. 거기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다시 한번. 걸러 먹었어요. 네가 인간이 거짓말쟁이야. 우리 조상 니한테 안 하다 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걸렸을 때도 걸다가 걸리잖아요. 네. 부러진 척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항상 차려야 돼. 걸다가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박 변호사님 혹시 그럼 막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연기가 돼야 됩니다. 연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 이게 되면 되거든요. 어머니 이게 팔이 아예 부서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래 되나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쉽고요. 어차피 걸렸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성이 있잖아. 수지한 거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어머니 특히 남편 이쁘게 봐주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레이크 루이즈님은요. 그래도 착하시네요. 가짜 팔깁스를 하고라도 가다니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카드 카페님은 오죽하면 그랬겠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 추석은 좀 조용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로게인 폼. 이것이 지금까지의 탈모 관리. 로게인 폼의 탈모 관리는 모낭 표적 케어. 특허받은 폼 타입으로 탈모를 치료합니다. 두피 케어를 넘어 모낭 표적 케어로 로게인 폼. 어떠한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 어센틱 프라이빗 스페이스. 렉서스 마스터피스 LM. 참기 힘드실걸요? 잡아서 당기는 스트레칭의 쾌감. 스트레칭으로 전신을 새롭게, 하루를 다르게. 바디프렌드 파라오네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연휴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해피 추석! 해피 해피.